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유엔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유엔군 사령부의 17개국 대표가 참여한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며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훈련을 활성화,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트리케,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14개국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3국이다. 북한과 중공 침략에 맞서 함께 피를 흘렸던 나라들이 7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유사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이 또다시 남침할 경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 17개국이 17개국까지 상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상기시킨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유엔사 17개국 대표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북한에 경고한 셈이다. 유엔사 창설 73년 만에 유엔사의 존재감을 알리는 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1950년 북한의 남침 직후 유엔 결의로 창설된 후 정전 협정을 관리해온 유엔사는 한국 방위의 필수적 조직이다.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는 북한이 남침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항공모함, 핵폭격기 등을 동원해 개입하게 돼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사 대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도록 격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부 참모부에 참여 유사시 우리 입장이 더욱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엔사 확대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의료 전단 파견이 정전 이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8년에야 의료 지원국에 포함됐다. 독일은 그 후 유엔사 회원국에도 가입하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 북한 눈치를 보면서 반대한 것이다.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한 독일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당해야 했다. 독일이 회원국이 되면 G7 중 일본을 제외한 6개국 전부가 유엔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세계 10위권 주요국이 된 대한민국을 함께 지킨다는 상징성은 매우 클 것이다. 굉장히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그리고 우리가 참 잊고 살았던 유엔사. 유엔군 하면은 이제 주로 우리는 미군들만 생각했지, 이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17개국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참 우리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고 있죠.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엔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이게 자기들 어떤 도발적 행위에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 이제 이걸 완전히 종전 선언을 하고자 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걸 갖다 동의하려고 애를 썼었죠. 어떻게 보면 참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국가를 운영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G7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이 유엔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큰 나라들은 그 전에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활동한 나라들이었지만은
그 외에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트리키에,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73년 전입니까? 그때 어떤 우리나라의 비상 상황에 군사를, 병력을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그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하는 그 전쟁터에 보냈다는 게 정말로 뜻밖의 일이면서 너무나 감사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이러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지금 이번에도 이제 그 아페크에 참여하고는 그 나중에 또 뭐 영국의 국빈으로 가신다고 그러던데, 이런 세계적으로 대우를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가 유엔사들이, 해당되는 국가들이 6.25 때 참전해가지고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줬던데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유엔사가 전속하는 이유, 공산권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거죠. 김일성이 사주한 그 당시 소련, 그 다음에 거의 우리가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중공군이 다시 우리나라로 진입해가지고 일사후퇴, 그 다음에 이제 밀려 또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70년 동안 이 통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1000만 이상 가족이 있고, 당연히 대륙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 허리가 끊겨가지고 섬나라처럼 이런 상황이 봉착하고 있는 것, 이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지금 잊고 우리 젊은이들이나 일부 다른 정치인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법적으로나 법률로 지향하고 있는 이렇게 반하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3년 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침공했었고, 그리고 6.25를 겪었다. 그래서 300만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고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70년을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17국이 14개국의 군사지원, 그 다음에 3개국의 의료지원을 해가지고 이 남한 쪽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많이 우리 기억에서 아주 한켠에 한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격을 높여가지고 그 장관들 모임으로, 국방장관들 모임으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키지만은 이 관계되는 17개국, 앞으로 이제 독일이 그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18개국, 어느 나라에나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서로 군사 지원을 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아주 그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런 방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엔사가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이 정도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보다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인데, 나머지 이제 그리스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트리키에,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에는 어떤 군사적인 공동 대응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만약에 도울 수 있다면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나라에서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 대통령 이번에 이제 다녀오시고 또 영국 다녀오시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국익 창출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이제 뭐 유엔사 중에서도 아까 제가 거론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캐나다는 아직 안 가셨나? 다녀오셨으니까 나머지 유엔사 17개국을
재임시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그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걸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나 어떤 거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또는 관계되는 유엔사 각국에서 어떤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제어되는 요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조그만 나라에서 주변에 4억 정도 되는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하면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단단한 우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도 줄 수 있으면 그 나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보다 잘 살고 강대한 나라들 물론 이제 유사시에는 반드시 군사적인 공헌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보다 조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나라들은 도울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글은 굉장히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서 이러한 참 강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는 우리도 어떤 이런 친구들 이런 우방 국가들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그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보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 너무 지금 막 내년 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간 정당 간 이런 걸로 너무 국민들의 감정 이런 걸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선에서 국가를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서로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한 곳으로 힘을 모으는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은 정치 문화가 됐으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본인 하나 어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이런 소화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73년 전에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치도 모르는데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파괴해놨고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의 죽고 다치고 했는데도 참전해줘가지고 우리를 지켜줬다. 이런 고마움을 잊지 말고 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약간의 큰 시각으로 좀 넓혀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내에서 서로 이 악이 다툼을 하지 말고 잘 나라를 운영하면서 세계적으로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러한 큰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